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오늘은 필리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스타일의 사업 구경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업 이야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서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 전문점이 한국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이 다 어렵죠. 또 업주분들이 직접 나와서 항상 붙어 있어서 직접 또 커피도 끓이고 뭐 배달도 하고 돈도 받고 뭐 1인 뭐 3역, 4역, 5역까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경험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또 행동으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돼 가면서 학습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이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통합된 관련된 이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제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이라 경험은 아주 소중하죠. 경험은 물론 그런 경험이 100% 다 옳다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과연 충분한 정보를 소유했었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고생만 또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겪은 그런 상황에 대한 밑바닥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명 브랜드가 있죠. 유명 브랜드가. 그리고 또 필리핀에 오면 필리핀의 로컬 브랜드도 많습니다. 로컬 브랜드도. 그리고 이제 그런 커피 전문점을 하는 목적이 또 있을 겁니다. 내가 필리핀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또 살겠다. 그런 분이 또 계신가 하면은 커피 전문점을 차려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충하겠다. 또는 그 뭐 불순한 의도를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커피 전문점을 제가 이 점포형, 그 다음에 이제 노점형, 또 좌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특정한 종목을 정해서 그것을 이제 점포형, 다음에 그 좌판형, 그다음에 이제 노점형, 이렇게 이제 나눈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업소형을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업소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가 좋은 곳에 점포를 임대해서 시설을 갖추는 거죠.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안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피값도 당연히 비쌉니다. 커피값도. 이런 업소용을 하시려면은 사실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저런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많이 했다든지 체인점을 했었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그 투자를 이제 하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커피 전문점들의 브랜치를 하는 거죠. 브랜치를, 대리점을.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런 점포용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험이 일천하게 되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창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아마 그 필리핀에 와서 아시아몰이라든지 말라테 로빈슨 정도는 웬만한 분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지나가다 보면 그 복도 같은데 가운데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커피 전문점을 작게 만들어 놓고 테이블 몇 개 놓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것도 제가 봤을 땐 처음에는 투자해서 하기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것도 다 일종의 다 브랜치들이고 저런 자리도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상으로만 이제 어떤 형태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저렇게 쇼핑몰에 들어가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이야기를 권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력이 닿는 부분이 바로 좌판형이죠. 좌판형. 마지막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커피를 받아서 들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마시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정도의 소형 점포, 저런 점포를 이제 좌판형이라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커피 전문점 형태를 영상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양한 형태로 저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그런데 저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라 저렇게 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영상에 보듯이 커피 전문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본사는 저런 많은 브랜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본사들은. 그리고 저런 걸 하려면은 본사에 가서 이제 계약을 다 해야겠죠. 그리고 또 본사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구역에서 또 저거를 해야겠죠. 근데 커피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그 만두, 또 도넛츠, 또 이게 뭐 팝콘, 이런 다양한 종류로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가난해서 저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점포용을 모 지역 모 쇼핑몰에다 차렸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1년치 임대료를 미리 주고 웬만한 데는 그렇습니다. 1년치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면 그걸로 다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재계약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요. 또 재계약을 한다고 해봐야 안 되는 장사 할 수가 없으니까 업종을 바꿔야겠죠.
그럼 결국은 손해 보는 겁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죠. 그러나 저런 작은 점포는 그런 큰 계약을 하지 길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런 이제 뭐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개를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개를 하는 건 아니죠. 자본이 있더라도 한 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는 데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잘 되는 데서 처음에 돈을 벌죠. 그래가지고 그 노하우와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또 장소를 물색해서 2호점을 차립니다. 작은 거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빨리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도로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도 좋고 기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리핀 파트너가 대가족이면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필리핀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려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그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일처럼 하게 하려면은 그거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도. 필리핀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쇼핑몰이라는 데 가서 봤을 때 손님이 와도 뭐 오나 보다 가면 가나보다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필리핀 종업원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그러니까 조직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노점 좌판형이죠. 좌판형을 하나씩 해가면서 조직을 키우고 인력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점포를 늘려가면 좋습니다. 필리핀은. 그것이 이런 점포형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겁니다. 가령 그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한 개를 시작해가지고 1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개를 만들었을 때는 10개 중에서 한 7, 8개는 다 잘 되고 뭐 2, 3개가 번전 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력 관리에 넣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자금도 충분합니다. 그때 가서 좋은 장소에 나타나면 점포형을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대뽀로 막 점포형을 시도해가지고 나 필리핀에다 커피 전문점 차렸어. 와바니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낮에는 골프장 가고 저녁 땐 카지노를 다니고 가게는 안 나와보고 이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질 못하는 것이죠. 필리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 오너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를 다 따집니다. 그리고 오너가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너와 함께 미래를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다 따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만두죠.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손에 끼치죠. 반드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산까지 다 하고 작은 점포를 늘려가면서 경험을 쌓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겪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많은 커피 전문점들을 또 들락날락 하면서 또 커피 공급자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2개, 3개, 4개 안 되면은 또 빨리 치우고 다른 데 옮겨서 5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자리가 저렴하게 잘 나왔다. 꼭 쇼핑몰이 아니라도 됩니다. 커피 전문점은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것도 그 개인 건물도 됩니다. 그런 곳에다가 자리 잘 잡아서 점포형을 차려도 됩니다.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이 필리핀 사업은 맞는 겁니다. 물론
특정한 한국의 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기업이니까. 그런데 저희 코페스 동반자 웨딩 방송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나 큰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이 외로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저희하고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의기소침해 있다가 저희 방송을 듣고 희망을 갖고 또 좋은 여자하고 만나서 같이 또 그 사업 계획도 짜보고 이래가면서 한 발 한 발 디뎌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한번 딱 걸어가지고 망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뭐 이런 방송 또 댓글 이런 걸로 보면은 필리핀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카지노 가서 어저께 뭐 10만 페소 잃었다. 뭐 40만 페소 잃었는데 아 기분이 나쁘더라. 사실은 돈 4천 페소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부자들은 라겔이나 이런 뭐 좋은 빌리지의 그 콘도미니엄 아주 비싼데 이런 데 들어가서 처박혀 있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 정보를 올리고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사람을 엮어가지고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 카페는 글을 일단 못 쓰게 합니다. 카페라는 것도 이 바깥에 있는 점포 못지않게 아주 그 복잡합니다. 그리고 험한 꼴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와서 뭐 사업을 한다, 이주를 한다. 그래서 그 눈동냥, 귀동냥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인터넷에서 질문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털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해외 생활이 되면은 뭐하러 한국서 사람들이 다 혼자 살면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마지막까지 남았다. 남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손이나 벌리고 산다. 그런 경우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조심성 있게 살아라. 또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 같은 경우는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그리고 뭐 무모하게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털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그것도 오래 사셔서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가 공통적인 게 그런 겁니다. 끝에까지 가서 자리를 잡아서 끝에까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필리핀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예로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밖에 제 실력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수준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은 사업은 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듣기 쉬우면 되고 이해하기 쉬우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필리핀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